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평소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의 규칙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전 역학, 즉 뉴턴의 역학은 사과가 떨어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공이 튀는 등 일상적인 현상을 매우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원자와 전자처럼 극도로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맞지 않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의 시작 플랑크와 에너지 양자. 19세기 말 물리학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흡체 복사 문제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분포가 특정 파장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고전 물리학은 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자외선 파탄이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대로라면 모든 물체는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였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즉, 에너지는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 즉 양자 퀀텀 단위로만 흡수되고 방출된다는 것이죠. 이 단위는 EHF라는 수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입니다. 이 가설은 실험 결과와 정확히 들어맞았고 양자역학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광전 효과. 플랑크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1905년 빛이 입자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실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일정한 에너지 이상이면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빛의 세기보다 주파수가 전자의 방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현상은 파동으로서의 빛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은 빛이 광자라는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라는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파동 마이너스 입자 이중성 드브로이의 제안. 이후 루이 드브로이는 전자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전자를 이중 슬릿에 쏘면 마치 빛처럼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자이면서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파동 마이너스 입자 이중성은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개념이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 이처럼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면 수학적으로도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파동함수로 이 함수의 절대값 제곱은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전자는 한 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치에 있을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첩의 SUPER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측정 기기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거의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는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물리 세계의 본질입니다. 양자얽힘과 비국소성. 양자역학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는 양자얽힘입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이들 중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설령 이 두 입자가 빛의 속도로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이 비판하면서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수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양자역학이 가져온 기술들. 양자역학은
결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MRI, GPS, 태양전지 등 현대 기술의 상당수는 양자역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적 터널링 현상과 에너지밴드 이론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입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이진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중첩된 상태를 이용해 동시에 다양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 특정 문제에서는 엄청난 속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양자역학은 단지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만듭니다. 입자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고 관측하기 전까지는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